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고 왔더니 시장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5시에 대국민 담화문을 정세균 총리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포인트고요. 나머지 내용도 함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우리 시장은 오전에는 잘 버텼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지 어느 세력이 또 하락을 주도했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 동향 확인해보고 지금 불안하다면은 이 불안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공지해드리면 저희 8개월 모집 시작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연휴 기간에도 휴가를 다녀오신 건지 아니면은 그만큼 이제 신경이 쓰이셨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뜨거운 관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제 채널 홈에 오셔서 요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고 서비스 가입 및 상담문 여기 폼을 클릭하시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는데 만약에 여기 나는 유튜브 기능 잘 몰라서 커뮤니티 찾는 거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영상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 영상 하단에 제목 있죠. 이 모바일로는 제목을 터치하면은 밑에 링크가 나옵니다. 그 터치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 그냥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거는 조정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냥 쉬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쉬고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그래서 특별한 거 없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 쪽에 좀 약간의 우려감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서로 1차 이제 무역 합의 이후에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이제 좀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회의를 좀 미뤘죠. 그래서 핑계는 이제 중국 자체에서 스케줄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트럼프 정권하고 대화하는 걸 좀 미루는 느낌이죠.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대화를 좀 중국에서 좀 회피하고 미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그냥 할 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 화웨이 때리기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금지 조항을 좀 강화했는데 5월에 발표했었죠. 제한 조치를.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21개국의 화웨이 관련 기업 38개사, 이 38개사를 수출입 금지 조항에 이제 조치 대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 쪽 기술 차단 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미중 관계는 또 이러면 또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우지수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다고 해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만스닥 시대는 당연한 거고 11,000포인트도 쉽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나스닥 보시면은 그동안 너무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한 차례씩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모습이랑 별 차이가 없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얼만큼 조금 더 밀리느냐 차이지 요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대국민담화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짚어보면 지난 광복절에도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렸었죠.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참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산 우려감이 있으니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쓰시고 소독 잘 하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또 조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 그동안 어느 정도 잘 지켜오셨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지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이번에도 잘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단계를 이제 제대로 통계하지 못하면은 초기 확산을 잡는 게 중요하죠.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에 기존에 서울 경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생활권 함께하는 곳이죠. 인천. 서울 경기 인천은
거의 뭐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워낙 인구도 많이 이동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실내 50인 이상 그리고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하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 원칙적으로 다 금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뭐 클럽이나 뭐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같은 이제 고위험 시설들 12종은 이제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 뭐 등등 뭐 다 해서 금지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종교 활동 같은 경우도 수도권 소재에 대해서는 비대면만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모임이나 활동 다 금지. 종교 활동 뭐 종교 좋죠. 근데 이럴 때는 조금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내 건강뿐만 아니고 내 주변, 내 가족과 내 주변인들의 건강도 걸린 일이니까 조금 요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해서 믿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잘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격상인데 이 정도면 뭐 거의 그 미국으로 치면 도시봉쇄 수준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겠죠.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다들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초기에 좀 빠르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예를 볼 수 있죠. 중국 같은 경우 우한 지역에서 초반에 이렇게 봉쇄를 했으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까지 문제는 안 됐을 텐데 그래서 너무 많은 특히 춘절 설 연휴 때 너무 많은 인구가 전국으로 대이동을 하고 전 세계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우리도 지금 초기 단계에 잘 방역에 성공을 해서 지난번에 뭐 이태원이나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위기를 잘 넘겼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전장에는 괜찮았어요. 보시면은 분봉으로 보여드리면 자, 오전장엔 괜찮다가 오후장에 2시 이후 넘어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뭔가 공포 심리가 조성이 됐다. 보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오후장에 이렇게 쭉 하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만 한 뭐 20포인트 이상이 밀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기존부터 보였는데 이번에 이게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은 오후장에 선물 동향이나 이런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크게 뭐 매도를 하거나 뭐 하락을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한 부분을 오전에 매수한 부분보다 조금 줄이긴 했지만 뭐 큰 물량은 아니고요. 자, 주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후장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비중을 줄이고 있지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급격하게 이제 매도가 나왔고 2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뭐 꾸준히 뭐 장중에 뭐 매도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썩 그렇게 뭐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불안해할 만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한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일일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전체적인 이런 시황에 대해서 큰 틀을 잡고 가기보다는 한 채 앞에 있는 이 나무를 보시는 이런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로 앞에 있는 이 나무보다는 큰 숲을 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투매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냥 투매성 움직임인데 요런 마음이 생기고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요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거래신 혼마 보면은 유명한 뭐 말이 나오죠. 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은 자네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스님의 말씀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오후장에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구간에서 보면은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주도주성 계열들이 종목들이 과도하게 오늘 밀렸는데 그렇다고 거래량을 실어가지고 강력하게 뭐 밀리거나 뭐 한 건 아니에요. 하락폭은 있어도
세력성 움직임이 빠져나갔다거나 한 그런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렇게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수급 동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는 개인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은 이제 기관이 조금 매도를 했는데 이 정도는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원래부터 뭐 개별성 움직임이 있으니까 개인이 매수한다고 안 오르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이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자, 선물 동향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코스피가 밀리려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 매수해 놓은 것을 일부라도 좀 청산을 해야지 코스피가 강력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외국인들 어땠어요? 선물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큰 물량을 매수한 건 아니에요. 1000계약 정도면은 뭐 몇 분 안에 몇 분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래서 뭐 매수했다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 적은 물량이고 매도하지 않았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론 만기일이 뭐 아직 한참 남아가지고 굳이 옵션을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전체적인 틀로 보면은 위아래 그냥 살짝 막아놓는 정도 수급 정도로 해서 옵션도 뭐 풋옵션 매수를 늘리면서 하방에 대한 압력을 가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그냥 오늘 연휴를 마치고 그리고 코로나 확산되고 하니 불안감이 형성이 되어서 개인 투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불안한 분들이 좀 던졌구나. 근데 그거를 바로 밑에서 받아주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거를 방치해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불안해한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로 2차 대유행이 번져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아예 3단계까지 방역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문제가 좀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감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인정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코로나 발생했을 때만 해도 우리 2월 3월만 해도 이거 뭐 올해 뭐 끝까지 가네 뭐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가 좀 방심해서 그러지 크게 확진자가 늘지는 않고 있었죠. 지역 감염자보다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더 많았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구간에 돌입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인식이 좀 강했었죠. 근데 이제 대규모 이제 종교 활동이 포착되면서 거기서 좀 문제가 좀 발생해가지고 퍼져나가고 있는데 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라고 뭐 지난번에도 잘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시황에서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750 돌파한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21선에서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걸 살짝 이탈하면서 좀 기분 나쁘실 수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여기서 뭐 아직 뭐 61선도 있고 750포인트도 있고 750만 이탈 안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요 2300포인트 뭐 초반 초중반 요 정도까지 그리고 21선 있는 요 구간까지는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지금 최근에 많이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입이 방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닌데 여기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2300포인트 부근까지는 언제 봐도 열려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거래량이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오늘 이제 뭐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든다. 2보 전진을 위한 후퇴,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쉬는 구간을 만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1km를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해서 달리면은 이제 숨도 가쁘고 이제 다리도 이제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리도 마사지를 하고 심호흡도 해야 다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뭐 그렇게 과도하게 수급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이제 크게 뭐 우려될 만한 상황은 없다. 그러니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개장 초에는 거의 뭐 6만 원 부분까지 가면서 좋은 모습 보였죠. 뭐 IBM에서 뭐 수주를 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시장 영향력으로 상승폭을 많이 내줬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금 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6만 원대 가는 건 뭐 어렵지 않다.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가는 건 어렵지 않다. 6만 2천 원을 넘어가느냐가 문제인데 한 번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예요. 그래서 좀 저항을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동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딱히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언택트 관련주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시총상위 쪽에서 뭐 이런 종목 정도나 좋았지. 그동안 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다시 한번 36만 원 회복되면서 오늘 언택트 관련주들 이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요 카카오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런 종목들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주말 영상에 주말이 아니죠, 전일 영상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올려드렸었는데 뭐 시젠이라던가 바이오니아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좋다. 그리고 이번에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적어도 21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다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뭐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알려지면서 21선을 회복해서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간단하죠. 이제는 21선 이탈하면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들고 가보시면 되겠죠. 시젠 같은 경우는 뭐 25만 5천 원 이탈하면은 정리하겠다. 그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25만 5천 원 이탈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재차 이탈하게 되면은 20만 원을 보거나 20만 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불안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25만 5천 원 이탈하면 정리한다 생각하고 조금 보유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바이오니아나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니아는 요 21선 지켜주면서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목 중에서는 좀 강한 편이다라고 했는데 25,000원 회복되는 여부 확인해야 된다. 회복되면 3만원, 그 다음에 35,000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럼 간단하죠. 25,000원 유지해주면 보유, 이탈하면 매도, 그 다음에 3만원을 돌파한다. 3만원, 그런 대응 방법을 3만원 유지 시 보유, 3만원 이탈 시 매도, 이렇게 해서 대응 방법을 올리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뭐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게 뭐 제 의견이고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 텔레워크 쪽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뭐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텔레워크의 뭐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가 당연히 그런 뭐 비대면 쪽으로 해가지고 재택근무 관련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추격 매수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적당히 여러분들이 어디서 놓아줄 것인가를 봐야겠죠. 일단은 그 13,50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한 차례 매도 구간이 될 것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13,500원 유지시 보유, 이탈시 매도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급등, 단기적인 급등, 이슈로 인한 급등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응선을 좀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학생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우리 자녀분들 소중하니까. 자, 그래서 YBM넷 같은 경우가 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뭐 메가MD라던가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 메가MD도 저항은 돌파했죠.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이번에 이제 한동안 좀 쉬고 있었는데 상승 구간이 나오면은 여기서 좀 비중을 잘 줄이고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 기존에도 보시면은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잠깐 반짝 올라가고 쉬고, 잠깐 반짝 올라가고 쉬고, 그리고 하락할 때는 또 급락이 나오죠. 이슈에 의해서 움직여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슈가 나왔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잘 정리하고 나오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다시 제자리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한동안 또 마스크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진단키트 말씀드릴 때 초반에는 진단키트도 그렇고 마스크도 그렇고 가격이 뭐 엄청 급증하면서 올라갔다가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있죠. 최근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처럼 마스크 관련주도 좀 쉬고 있었는데 웰크론이 뭐 상한가 들어가면서 오랜만에 또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뭐 모나리자나 KM 같은 경우 모나리자도 뭐 준상한가 수준, KM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덴탈 마스크 쪽으로 워낙 뭐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 뭐 정고점 부분까지는 잘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50 같은 경우도 뭐 있죠. 마스크 관련주는. 근데 50에서 뭐 기업 자체 이슈는 뭐 제외하겠습니다. 아무튼 50 같은 경우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 올라오고 뭐 MH 에탄올이라던가 이런 이제 소독제 관련주 보통 후발주로 올라오는데 오늘 첫날부터 뭐 한 번에 같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조정도 좀 빨리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한 차례 올랐다가 휴식 그리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이 구간을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은 뭐 고점을 같이 만들지 아니면 돌파하면은 이제 만 원대를 볼지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판가름이 나겠죠. 그리고 뭐 한국 알콜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역이나 아니면 비대면 쪽으로 해서 뭐 종목들이 좋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뭐 지금 언급드린 종목 말고도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진단키트나 방역 쪽 종목들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급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안 좋은 종목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섹터 정도만 이해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1일 비하면서 불안하다면은 그냥 전체적인 시황보다는 투매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그런 것이고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르면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해서 불안해서 힘들고 내려가면은 내려가니까 힘들고 항상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주식을 좀 길게 보고 좀 편안하게 보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쫓기면서 주식을 매매하셔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식은. 그리고 그래야 되는 시장이 있고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에요. 쫓기면서 매매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에요. 나중에 그런 시장이 오면은 여러분들 조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지금은 좀 편안하게 보시고 좋은 종목으로 만약에 지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지금 저희도 뭐 한두 종목 이렇게 좀 재미없는 종목들 있죠. 좀 지지부진하고 이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거나 혹은 손실권에 가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 한두 종목이 그러면은 그런 종목을 교체하는 구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한 이런 종목들 잘 봤을 때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시고 좀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해서 바꾸기에 아주 좋은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부가 아니라 내 종목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목 선정이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도 문의 한번 주시면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방역에 잘 동참해서 건강하시고요. 주변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이제 우리가 건강만 잘 챙기면은 주식으로 이제 올해 그리고 뭐 내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전망에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조정은 한 번씩 나오겠지만 그 관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을 좀 여유를 갖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 그리고 투자의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